영화 제목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존 활명수. 확실히 이제 영화 산업은 돈으로 굴러간다. 허쉬가 정말 역사에 남는 딜을 쳐버려요. 영화가 나온 이후에 할리 했으면 너무 비쌌을 텐데. 쇼펜 씨가 알바를 하잖아요. 네네. 맞아. 직원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를 빼버리면 사실 이야기가 잘 안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되죠. 네. 내가 왜 이렇게 스타벅스를 좋아하나 했더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주행자들 최초로 이제 재방문에 네. 좀 빨리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작가님.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제 불러달라고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불러주실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고요. 오늘 우리 작가님을 모신 이유가 다 있죠. 오늘의 주제가 대기업이 컨텐츠 마케팅에 목숨 거는 이유. 라는 아주 자극적인 주제로. 자극 전문? 도파민 전문으로. 도파민 전문으로. 근데 이게 어찌됐건 변화하는 환경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최근에 그냥 단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코로나 이후에 뭐가 많이 바뀌었다, 넷플릭스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조금 길게 보면 예전엔 진짜 뭐 이게 딱 있었잖아요. 이렇게 방송 시간이 있고 광고 시간이 있고 방송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종편 같은 것들이 편성되면서 채널 횟수가 확 늘어났고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PPL이라는 이름으로 방송 중간에 삽입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일차적으로 한번 기존 생태계를 확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가 나오면서 매체가 다변화가 되고 네. 시장이 많이 바뀐 거죠. 진짜 많이 바뀌었죠. 사실 옛날에는 신문이 잘 나갔었고 그다음에 일간 스포츠, 네. 스포츠 한국. 거기다 전면 광고 나오면 무조건 대박을 치는 그렇죠. 거였고 그다음에는 TV가 등장하면서 TV 광고가 무조건 흥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뭐 TV 넘어가지고 이제는 잘 안 되잖아요. TV 광고도 말씀하신 대로 많이 떨어졌고 워낙에 볼 게 많으니까 유튜브도 있고 뭐 OTT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분산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월드미디어보다는 아무래도 뉴미디어 쪽에 가장 첨단을 달린 미디어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는 가장 많이 노출되는 쪽을 지향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만큼 딱 하나로 집중된 데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남은 이제 분야가 스포츠 분야인데 그래서 보면 스포츠 분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광고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최고는 최강야구죠. 최강야구 시작할 때 항상 피곤하지 않니? 그러면서 갑자기 막 강장이 하나 하셔서 마시고 막 이건 운동기운데 되게 좋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스포츠는 그래도 조금 힘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그 자연스러운 것도 되게 중요한데 PPL 초창기 때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드라마에서 이제 재벌 이제 3세인데 옷을 사러 갔는데 이제 뭐 한 90%, 80% 할인하는 그런 떨이 매장 가가지고 그렇죠. 네. 말도 안 양복 되는 사는 게 되게 게 많았죠. 이제 그런 게 막 나오고 그랬죠. 이게 초창기 때는 PPL이 그런 식으로 어색하게 들어갔는데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네. 아니 대기업 회장인데 왜 돈가스를 먹고 트루먼 쇼라는 그 영화 나왔었을 때 네.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힘내. 근데 갑자기 맥주를 That is a beer. Why don't you let me fix you some of this Numo cocoa drink? All natural cocoa beans from the upper slopes of Mountain Nicaragua, no artificial sweeteners.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그때 그 영화를 볼 때는 진짜 이런 게 말이 돼 이랬는데 사실 지금 정말 한 20년 지난 사이에 이게 말이 돼버렸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많이 바뀌었죠. 이제 말씀하신 뭐 최강 야구도 그렇고 드라마로는 사실 미생이 이 분야에서는 너무 딱 들어맞는 PPL하고 딱 떨어졌죠. 변요한이가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그래서 힘들지 하면서 막 갑자기 헛개수. 사실은 PPL 너무 좋았죠. 네, 회사원들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PPL이 좀 진화를 해서 네. 그러니까 요즘 기업들한테 각광받는 게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맞아,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PPL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떻게 계약하냐에 따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상품만 이렇게 노출시키는 그렇죠. 거고요. 네. 브랜디드 콘텐츠 같은 건 거기서 좀 더 나갑니다. 아예 그 자체가 컨텐츠 안에 핵심이 돼버린 거예요. 유튜브 시장 쪽에서는 이제 그런 브랜디드 컨텐츠가 굉장히 지금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딱 이 하나의 컨텐츠를 위해서 완전히 그걸 위해서 설계한 컨텐츠. 그 뭐 광고주를 위해서 설계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뭐 광고하고는 좀 다르죠. 내 컨텐츠에 맞게 컨텐츠 제작자의 컨텐츠에다가 그걸 자연스럽게 녹여놔서 전체적인 틀로 잡아놓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기업이 이제 한 80년대 이후에는 기업 자체의 브랜딩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 제품이 좋아요가 아니라 이 기업을 믿고 사세요. 어떤 자본주의 경쟁의 격화의 마지막 단계는 이제 소비자를 어떻게 보면 자기 품으로 끌어당기는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좀 PPL에서 브랜디드를 좀 옮겨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최근에 아주 시중에
독특한 영화 제목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존 활명수. 네, 우리가 활명수 하면 떠오르는 거는 뭐죠? 부채표. 그렇죠. 배 아플 때 사랑한다. 이게 영어로 나온대요. 네. 진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제 보고 왔는데요. 네. 예, 사실 저는 영화 볼 때 씬업 안 보고 그냥 가거든요. 최대한 이제 뭔가 새롭게 거기서 느끼기 위해서 갔는데 정말로 이제 활의 명수라서 아마존에 있는 활의 명수라서 활명수라고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아마존과 연결된 남미 쪽에 볼레도르라는 쬐깐한 나라가 있어요. 국제 스포츠 대회 메달 프로젝트. 류승룡 씨가 이제 아마존에 있는 그런 가상의 국가에 가서 양궁 선수를 이제 키워내는 거예요. 옛날에 저기 유승용 씨 딱 떴던 작품이 그 활이라는 작품 있었잖아요. 활. 최종병기 활. 빡빡 그렇죠. 미시고 이렇게 막 한국어 안 쓰시고 그래서 막 쏘던 이거랑 연결시켜 나온 작품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활명수다. 확실히 이제 영화 산업은 돈으로 굴러간다. 아. 동화 약품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작에 이제 제작비가 많이 되고. 참여를 한 거고요. 네. 정말로 그 작가님의 아이디어가 죽이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극한 직업 작가님 맞나요? 네네, 그분이 이제 쓰셨고, 뭐 제작진들 이제 뭐 극한 직업에 나왔던 분들이고 워낙에 이제 유명한 제작진들이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네. 보통 이제 영화 투자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은 사실 뭐 내용을 알고 가는 게 아니고 제작진, 출연인 누가 하는가, 네. 누가 만드는가 그걸 보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투자가 된 상태에서 나온 결과물이 이 영화가 아닌가 싶은 거죠. 출발 비디오 여행인가? 뭐 거기서 이제 영화 요약본. 근데 그 형이 있잖아요. 김경식 씨요. 네, 그 김경식 형의 최고 장점이 영화의 내용과 질과 전혀 상관없이 재밌게 만들어주는 게 그 형의 최고 특기거든요. 저 솔직히 말하지만 그 형한테 많이 당했어요. 이거 뭐 재밌겠다. 아마존 활명수를 이제 출발 비디오에서 보여준 걸 딱 보고 나서 딱 떠오른 게 이것도 사실은 참 우연히 이제 찾아본 건데 네. 맘스터치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송중기 씨, 그 유재영 씨, 정인 씨, 심지어 회장님으로 조민수 씨까지 라인업이 장난이 아닌데? 맘스터치 광고예요. 아, 근데 광고예요? 아들이 딱 오니까 아들 어서 와. 그러면서 오늘은 치킨을 먹자. 아들이 딱 먹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 평소와 맛이 다르다. 엄마의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랬더니 엄마가 당연하지. 난 네 엄마가 아니거든. 막 그래요. 가정부 아줌마가 친모라고 나와요. 내가 네 엄마야? 그 다음 편은 그거예요. 아들이 이제 가정부 아줌마한테 엄마 그러면서 딱 치킨을 먹어. 이상하다. 엄마의 맛이 안 느껴진다. 그랬더니 가정부 아줌마가 당연하지. 난 네 친모가 아니란다. 그러면서 갑자기 외국인이 나와요. 뭐야? 그래서 시사를 보던 사람들이 외국인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 감자튀김도 한식이라고 하겠네. 뭐 이런 얘기 해요. 치킨 뭐 맘스터치에 나오는 모든 제품들은 다 한국인의 맛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건 한식이다. 뭐 이런 출발 비디오에서 아마존 활명수를 보는 순간 딱 그게 떠올라가지고 중간에 나오는 CG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 유승용 씨가 헬리콥터에서 떨어지는 거랑 네. 맞아요. 아마존 내에서 악어 나오는 거랑 그 안에 나오는 광고 있잖아요. 유승용 씨가 그 활명수 광고하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그 시절로 돌아간 영화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예 정말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참았는데. 정말 옛날 네모난 브라운관 80년대 TV와 그 영화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려요, 사실. 아니 연가시에도 나왔다면서요. 연가시에도 이제 보면은 이제 조화제약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연가시를 죽이는 약으로 나 나오는데 기억나는 거 그 벌레 징그러운 거. 연가시야, 연가시는 곤충을 숙주로 삼는 기생충이잖아요. 변종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넣으려다 보니까 이제 뭐 PPL을 받았는데 자연스럽게 넣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 약을 먹으면은 연가시가 죽는 걸로. 그 약은 가공의 약이라고 솔직히 생각하잖아. 근데 진짜 있는 약이었어요. 진짜 있는 약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약이 아, 원래 진짜? 벌레 죽이려고 나온 약이 아니라 아마 다른 용도의 그 약인데 이 약을 먹었더니 연가시가 죽더라. 집에 있는 구충제 있잖아. 그걸 먹었는데 갑자기 그냥 거짓말처럼 딱 없어졌어요. 이건데요? 웬다죠? 아, 그 나름 게 되게 전략적으로 짠 거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PPL이 등장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요. 얼마 안 됐다는 거는 한 20년, 30년 이 정도밖에 얼마 안 되지 됐어요. 않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역시 자본주의의 끝판왕답게 그렇죠. PPL이 엄청 오래됐거든요. 지금 제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ET가 있어요. 허쉬 초콜릿. 네. 초콜릿 건네주는. 비하인드가 있어요. 원래 사실 허쉬가 거기서 이제 브랜드를 PPL로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는 M&M즈라고 마제에서 만드는 M&M즈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즈하고 협상 장소에 갔는데 마즈가 그러니까 그쪽에 제작사에서 얘기한 거죠. 우리가 이거 써도 되겠냐? 니네가 그걸 왜 써? 그래가지고 대차게 까버렸어요. 마즈가 안 되니까 그 다음 가는 초콜릿 회사로 갔죠. 허쉬로 갔어요. 허쉬에서 리즈 피즈라는 초콜릿인데 거기서 또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이거 PPL로 쓰려 한다. 뭐 허락해달라. 뭐 한마디로 돈 우리가 쓸 테니 돈 좀 달라 이거였죠. 근데 여기서 허쉬가 정말 역사에 남는 딜을 쳐버려요. 뭐. 초콜릿 오케이 PPL 허용할 테니까 거기서 나오는 외계인 우리가 광고에서 사용하게 해달라. 아 대박. 그때 ET 굿즈 엄청나게 팔리고 난리 났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몰랐죠. 이게 한마디로 배팅을 한 건데 영화 어찌 될지 내용 모르니까 이 야, 영화. 근데 이거 너무 와 대박이다. 그게 완전 초대박을 태버린 거죠. 이제 영화가 나온 이후에 할리했으면 너무 그렇죠. 비쌌을 텐데.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광고 모델을 잘 뽑아줘 성공한 케이스가 대표적인 게 밀키스잖아요. 밀키스. 사랑해요. 나 진짜 기억난다. 그 이후로 왕주연이 저기 뭐 찍었는데 아 밀키스 짝퉁. 짝퉁 그 있잖아. 아 무슨 인데 아 안 왕주연. 봤어. 아니 안바사 아닙니다. 안바사 아닙니다. 크림이 또 하나의 짝퉁이었구나. 저 그거 먹었어요. 사실 원래 안바사가 오리지널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일본 코카콜라에서 만들어가지고 84년에 한국으로 들여온 거죠. 그게 출시한 안바사? 네. 근데 성공을 못했어요. 왜냐면 이런 아니 우유 들어간 탄수화물 왜 먹어였는데 그치. 그때 어떤 제품이 터졌냐면은 저기 맥콜이 국내에서 맥콜. 대성공해버립니다. 아 맥콜. 롯데 칠성 거. 네, 맥콜이 정말 잘 나갈 때는 이제 코카콜라보다 더 잘 팔렸어요. 난리 났었죠. 그걸 본 코카콜라가 아 이거 안 봤어도 어떻게 좀 이제 다시 한번 포장 좀 잘해보면 될 것 같은데 진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밀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걸 롯데칠성에서 보고 이 타이밍에 우리가 들어가야겠다. 그럼 광고를 어차피 잘 모르는 제품이니까 광고로 밀어버리자. 광고로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그럼 누구로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 주윤발 국내 배우 안 된다. 주윤발 고용하자.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근데 사실 광고를 보면요. 아니 이게 광고야? 지금 보면 이게 광고야 싶어요. 주윤발이 갑자기 오토바이 타고 나왔는데 그때 얼마나 멋있었는데. 뒤에서 헬리콥터가 추격해요. 왜 쫓아오는지도 모르겠고 왜 도망가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갑자기 트레일러가 문이 열리더니 거기로 들어가요. 그렇죠. 이 여자는 거기 안에 왜 있으면서 거기 안에 주인발이 딱 오토바이 태워놓고 우리 윤발이 형 모욕하시는 거예요? 아니 야, 모욕하는 그 게 자체 아니라 감동이었어요 우리는. 저기 작가님 이게 광고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비슷하게 패러디해서 만든 게 삼성 애니콜이에요. 안성기 배우님이 기차 위에 매달려서 본부가 그치. 이게 참 그래서 기획이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이제 PPL 하면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영화가 I Am Sam이거든요. 2002년에 국내에서 개봉을 했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게 영화 내내 스타벅스가 노출되거든요. 심지어 오프닝 할 때마저 쇼펜 씨가 알바를 하잖아요. 네네. 맞아. 직원들 스타벅스에서. 있잖아요. 계속 스타벅스 로고 노출되면서 각 잡고 왜냐면 지적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약간 집착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IM7 사실 PPL이긴 하는데 거의 그 정도면 브랜디드급이에요. 그거가 스타벅스를 빼버리면 사실 이야기가 이야기가 잘안 진행이 안 되죠. 네. 내가 왜 이렇게 스타벅스를 좋아하나 했더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성공한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자연스럽게 그럼요. 녹아들면서 그런 커피숍에 동경 생기고. 지금 법적으로 안 될 텐데 한참 옛날 한 30년 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네. 인간이 눈치 못 채게 펩시가 아마 그거 하다 맞아요. 걸렸을 텐데 네, 계속 집어넣어서 나는 다른 내용을 봤는데 머릿속엔 펩시만 떠오르는 거. 그건 거의 지옥이잖아요. 주술아야 주술. 사실 이거 효과도 의문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원래는 극장에서 먼저 했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극장에서 먼저 했는데 이제 팝콘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면서 팝콘을 먹고 싶게 아예 이제 암시적인 광고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지금 현재 금지가 된 일단 핵심 상황이죠. 팝콘은 극장 가면 냄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행기에서 라면 먹는 거랑 똑같아. 그죠. 누구 하나 냄새가 먹고 되게 먹게 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확 나면 오늘은 안 먹어야지 먹게 되고 막. 이제 뭐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냐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거 제품 끼워주시오 이런 것만 했다면은 본인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게 된 게 사실 브랜디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투자의 실패를 많이 맛봤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복불복이다. 아니 생각해보면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재벌 회장이 돈가스를 먹으러 가는 이런 실패를 맛보고 싶지 않거든요. 확률을 높이려면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내가 직접 거기 개입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방향으로 그치, 가면 그치, 그치. 그나마 실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지향한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빙그레에서 이제 빙그레우스라는 세계관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뭐요? 걔네들이 뭐냐면은 그빙그레의 대표적인 상품들이 있습니까? 네, 바나나 맛 우유. 네, 바나나 우유부터 좀 메로나나 그런 거 요플레. 가지고 그걸
집합시킨 이제 빙그레우스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아, 가상 세계인가요? 네네네. 진짜 월드야? 그런 세계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빙그레우스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그 광고를 봤었을 때 이 사람들 무슨 약을 빨고 이러고 만들었나? 아, 근데 요즘에는 약 빨고 만들었다면 잘 돼요. 네, 약 빨고 만들어가지고 그때 진짜 잘 됐었어요. 사람들이 막 인스타에서 사람들 열광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거에서 돈 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애니메이션화까지 한 거예요. 아 진짜? 근데 빙그레우스는 그럼 지금 계속 진화 발전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제 그걸 계속 밀고 나오고 있는 거죠. 이미 이제 빙그레 내에서 그렇게 하나의 이제 세계관으로 그리고 캐릭터로 인기 캐릭터 자리 잡았기 때문에 파생해서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요. 지금 지옥에서 이제 주연으로 나오고 있는 이제 김성철 배우가 거기서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이제 나가는 거죠. 이게 기업이 원하는 방향을 딱 지정해서 하긴 좋으니까요. 나중에 그럼 빙그레우스 뮤지컬 막 하겠다. 뮤지컬 빙그레. 그거 이미 하고 있나 봐요. 그거 이미 미국에서 그 타바스코 핫소스 가지고 뮤지컬 만들었어요. 그거. 대박. 핫 이거야? 보지는 못했는데 진짜로요? 보진 못했는데 그거 있습니다, 진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내년부터는 그 숙취 해소제라는 표현을 못 쓰도록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컨디션도 참 광고에서 굉장히 성공한 광고 그렇죠. 케이스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사실 CJ 쪽에서는 컨디션이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안 했어요. 아 진짜? 네. 원래 CJ 이제 제약사업부에서 이제 그걸 만들고 있었던 건데 왜냐면 한국 사람들 술 많이 먹으니까 술 먹고 이제 그 다음날 회식 뭐 새벽까지 하다가 또 정시에 또 출근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뭔가 술 깨는 그런 이제 음료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컨디션이었는데 사실 이건 이걸 누가 사겠냐 자기들이 개발했죠 누가 사겠냐 그리고 진짜? 술과 관계 있으니까 좀 대놓고 광고하기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거의 별로 없었어요. 진짜? 광고를 출시를 했으면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는데 광고를 컨디션, 했었으니까 그죠? 네, 광고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뭐 유명한 모델을 들여다 쓸 수 없고 그래서 제약사업부 직원들이 거기다 출연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분이 정말 거기 소속들이 있던 거예요? 네, 거기 다 일하는 분들이에요. 다 일하는 분들이 돈 없어서 이제 거기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게 초대박을 쳐버렸어요, 광고로서는요. 그렇지. 왜냐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 나도 저런데, 저거 우리 팀장이랑 비슷한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입해서 보게 되니까 거기에서 호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출시한 이후에 너무 큰 성공을 거둬가지고 2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거든요. 진짜? CJ에서 컨디션이 그런 위치였구나. 원래 동아제약도 제약사잖아요. 네네. 근데 최고 매출은 바카스. 바카스. 예, 광동제약도 이제 비타오백으로 하는 것처럼. 사장님이 나와서 대박친 최고는 그거죠. 남자에게 참 좋은데. 천원 식품. 이걸 잘 모르네. 뭐지 이거? 말로 할 수도 없고. 맞아. 최근에 영화 하나 봤어요. 밤낚시? 네. 오, 그건 저는 신선했어요. 대놓고 만들었더구만. 그거 어떻게 보였어요? 그렇죠. 이제 대놓고 광고긴 하죠, 사실 그게. 애초에 그렇게 만든 이제. 아니 그런 왜냐면 거거든요. 첫 화면에 화면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위에 자동차 이모티콘이 하나 딱 떠서 전방 카메라 이거는 누가 봐도 자동차구나를 근데 하지만 제 뻔한 광고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분노의 질 치는 거 보면 누가 봐도 이제 뭐 약간 차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뭐지? 그 신선함이 전 좀 흥미로웠어요. 근데 이제 밤낚시 같은 경우도 이제 노출 많이 시켰다. 이건 정말 현대에서 이제 각 잡고 이제 개입해가지고 만든 거다. 많이 화제가 되긴 했었죠. 이게 손석구가 등장한다. 그리고 10분짜리다. 그리고 1,000원으로 볼 수 있었다. 맞아. 요 세 가지로 화제는데 내용 자체로 보면은 현대차 아이오닉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거기서 핵심적인 이제 공간으로 나오잖아요. 맞아. 그걸 빼면 얘기가 안 되는데 이걸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동차를 홍보구나. 보통 보면 자동차 홍보를 하면은 우리 차가 얼마나 좋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걸 하면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걸 알기 때문에 이젠 그렇게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 근데 제임스 스타뎀이 그 차 몰고 혼자 주인공 나온 거 있어요. 네, 이거 액션 영화 트랜스포터였나? 트랜스포터라는 영화를 보면 그걸 3인가 안가 보면 원래도 그게 정말 아우디만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3에서 진짜 이건 좀 심할 정도로 왜냐면 차가 물에 완전 잠겨 끌어올려 그 차 몰고 가 진짜 피곤한 거죠. 그 차 좋은 것도 알겠고 멋있는 것도 알겠지만 이건 좀 오바다. 근데 이거는 이번에 그 밤낚시는 완전 차체 전체가 드러나는 게 아예 없고 딱 카메라로 이렇게 보여주는 화면 정도만 딱 나오니까 방식이 진짜 저는 신선했어요. 확실히 이제 이거 정말 고민 많이 했구나. 맞아.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는 내가 좋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서 은연중에 드러내야 진짜로 좋다고 공감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차 있는 카메라로만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차에 사각이 없다는 걸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네.
기능에 대해서 뭔가 우린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이거만 얼마나 짜쳐 보여요. 실제로 우리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성능이 이 정도입니다를 보여준 게 이제 애플에서 했던 영화 제작했던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세계적 거장들에게 영화를 찍게 했는데 우리나라 박찬욱 감독님이 이제 딱 아이폰의 핸드폰 그 카메라로만 영화를 찍었었어요. 단편 영화. 이런 것들이 되게 아이디어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카메라 해상도가 얼마고 다 필요 없이 이 핸드폰에 달린 카메라로 영화를 찍는다. 대단하죠. 게임 끝이지 뭐. 아니 근데 저기 형님이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영화도 만든다면서요? 이렇게 받는다고? 네, 생노랑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입생노랑이라고. 이부생로랑 아니에요? 맞아요. 이브생로랑 이게 전설적인 디자이너분이 만든 회사인데 그 브랜드 중에 이제 생노랑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패션계 최초로 영화 제작사를 설립을 했어요. 이전에 디자이너가 영화를 만드는 케이스는 있긴 했었어요. 네. 톰 포드가 예전에 영화 만들었었는데 되게 약간 이제 톰 포드 스타일처럼 정말 쫙 옷배 입고 정말 변태 같은 영화인데 수트는 톰 포드. 예, 수트 입은 게 정말 멋있게 나왔습니다. 그 킹스맨 나온 배우죠. 컬린 퍼스가 주연을 하는데 안 그래도 수트핏이 나오는 분인데 톰 포드가 감독하고 톰 포드가 제작하니까 톰 포드 수트를 입은 거예요.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 상영 시간 내내 그냥 톰 포드 광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생로랑에서도 이제 제작사를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이런 식으로 홍보하겠다라고 좀 만든 거죠. 아니 이 명품 쪽 서사도 좀 재밌는 우리가 좀 관심 가져볼 주제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방송 지금 나오려고 지금 이게 하나 아니 흘리는 그건 아니고요. 다음에 우리 하우스 오브 구찌나 이런 거 할 때. 이거 그냥 괜찮겠다. 왜냐면 되게 재밌거든 이 스토리. 재밌어. 하우스 이 오브 스토리가 구찌 되게 저 재밌어요. 책도 있어요. 꼭 나와주세요. 아유, 늘 그렇지만 이제 불러주시면 저야. 미리 좀 이제 진짜 깔아둘게요. 전략적이네. 네, 이제 이게 야심차기 때문에 제가 좀. 야망남. 빨리 준비해 주세요. 다음 아이템.